네, 오늘부터 3주 연속 기획으로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 수요일 매주 이 시간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최은용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IT 부분 중에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쪽, 화제가 되는 쪽이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가상현실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VR이라고 많이 하죠. 가상현실 네네. 개념부터 좀 먼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VR은 가상현실을 뜻하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등을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과 환경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흔히들 HMD라고 불려지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경험이 가능합니다. VR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은 아직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네네네. 직접 해보셨나요, 기자님은? 네, 저는 이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많은 어지러움증이 있지만은 그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오락실 같은 데 가면 네네네.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경주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죠.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연동을 하여서 네. 가상현실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이 가상현실 시장을 선점하려는 사실 대형 IT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 VR을 좀 느끼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산업인 네네. 것 같고 미래의 네. 어떤 성장 동력, 산업군으로 좀 꼽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지 어떤 업체들이 이쪽에서 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좀 사업을 하고 네네. 있을까?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VR은 예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VR의 대중화에 네.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VR은 현재 마케팅용, 이를테면 가수들의 티저 영상이나 게임, 모델하우스, 박물관, 여행, 각종 재단 및 훈련 시뮬레이터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쳇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예로 들면 청중이나 시청자 앞에서 발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상의 공간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교육 분야에 적용이 되다가 폭발적인 확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IT 공룡 기업들이 가상현실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로 봤을 때 현재 오큘러스를 인수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구글 또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글 카드보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기어 VR을 선보였고 얼마 전 소비자 버전을 99달러에 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니 또한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출시 준비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증강현실 헤드셋인 홀로렌즈를 준비 중이고 HTC는 스팀 VR을 상용화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도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구글, 맞습니다. 페이스북, 삼성까지 지금 뛰어들면서 이 시장의 성장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되면서 좀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의 뒤를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라는 데에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정도의 좀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가상현실 산업 규모는 그 미국의 리서치 전문 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5조 6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169조 원으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각과 청각 쪽으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역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HMD나 가상현실 주변 기기가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기가 확산된 후부터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견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만큼의 콘텐츠를 모으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네. 이제 승부로 가려질 것이다. 최고의 어떤 이 분야에서의 승자는 네. 그쪽에 많은 아마 좀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좀 연구진들도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렇게 지금 뭐 다 나서서 삼성까지 뭐 구글, 페이스북까지 나서서 지금 인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성장성을 보는 걸까요? 어떤 쪽에 대한 메리트가 보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제 실패를 거듭했던 가상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기기의 가격을 대폭 떨어뜨리면서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에 걸맞는 스마트폰의 확산 또한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상현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VR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산업 현장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공정 사고 빈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크고 작은 변수 및 사고가 생겨날 것이고 이에 대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작업 공정을 가상현실로 체험해보며 공정 기술을 자세하게 배우고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에 VR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가상현실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현실이 문자와 사진, 동영상을 잇는 차세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기적인 측면에서는 기기 착용 시 생기는 어지러움증, 장시간 착용의 어려움, 화질과 시야각의 문제 등 해결할 것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개발 진행 중이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드웨어 기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작아지고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콘텐츠의 양과 질의 성장,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들을 담을 플랫폼들이 생겨나게끔 시장을 형성시키려 관련 업체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상현실만이 줄 수 있는 가치와 재미를 찾는 것이 기업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NC소프트 측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상현실 게임이 아직은 글쎄요 조금 더 어떤 상용화 되려면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좀 체험을 하면서 네네. 느끼기까지는 많은 어떤 좀 과정과 어떤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단계에서 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좀 부분들 어떤 부분 좀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기 착용 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라든지 화질과 이제 시야각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요거는 지금 계속 개발 진행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점점 더 기술의 발전이 있겠죠. 네네. 네. 글쎄요, 굉장히 들어보니까 적용 범위가 넓거든요. 지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네네네.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네네네. 항공, 뭐 군사 분야까지도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용 범위가 많기 때문에 기술만 정말 개발되고 플랫폼, 콘텐츠만 있다면은 네. 어디에나 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현실과 지금 A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의 네네.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VR은 네.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이며 증강현실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AR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언맨이나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들이 허공에 대고 각종 정보들을 찾기도 하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버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가상 환경에 사용자가 몰입이 되어 있어 실제 환경을 볼 수가 없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과 가상의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 네. 실제 환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좀 VR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실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국내에 좀 VR 산업의 전망과 좀 경쟁력에 대해서 워낙에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의 또 상황은 어떨까라는 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0여 개 업체들이 VR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9월에 VR 산업협회가 창립을 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VR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약 400억 원의 시드머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금을 집행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아 2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북미 지역에서 현재 가상현실의 3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나 대만 같은 네. 아시아가 가상현실 산업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미 지역이 월등하네요. 네. 네네네. 경쟁력 상당히 월등한 것 같고 아시아 내에서 경합을 벌인다면 아무래도 중국에도 가장 신경을 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요, 중국도? 중국도 지금 늦게 뛰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지금 성장해 속도가 나가고 빠르군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다음 주 이 네. 시간에 또 뵙겠네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죠.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IT 쪽에서 보고 있는 쪽인데요. 오늘 VR 가상현실 산업에 대해서 점검해드렸습니다.